한국이요? 왜 제가요?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레나는 유럽 굴지의 은행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고객들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며 서류 더미와 씨름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반복적인 일상. 은행 일은 어디서나 비슷하지 않을까? 사람들, 서류,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일 뿐이니까. 엘레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안정감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는 먼 나라였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도 엘레나는 무심히 넘기곤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결국 독일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 아니야? 그런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엘레나는 주변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반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에게 뜻밖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한국 지사에 3개월 동안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 지점의 디지털 시스템을 배우고 독일 본사에 도입 가능한 부분을 제안해 주세요. 이 말에 엘레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국이요? 왜 제가요?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요? 하지만 회사는 엘레나를 설득했습니다. 이번 파견은 당신에게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면 승진이 보장될 거예요. 독일 본사에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엘레나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승진은 매력적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죠. 퇴근 후 엘레나는 부모님에게 한국 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거긴 독일이 도와줘서 겨우 발전한 나라 아니니? 내가 굳이 거기서 뭘 배울 게 있을까? 잘 생각해 보렴.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왜 요즘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 독일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나라가 어딨어. 괜히 멀리 가서 고생만 하지 말고 지금처럼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니? 엘레나는 부모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은 과거 독일의 도움을 받아 발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부모님 세대에게는 여전히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부모님에게 설득당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제가 뭘 배우겠어요? 그냥 회사가 괜히 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승진이라는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친 뒤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3개월이면 끝날 일이야. 가서 잠깐 경험만 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한국으로 떠나는 전날 밤, 엘레나는 짐을 챙기며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국 지점이라고 해도 결국 은행 업무는 똑같겠지. 서류 처리하고 고객 응대하는 건 어디서나 같을 텐데 정말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엘레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견뎌야지. 3개월만 버티면 돼. 다음 날 엘레나는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공항 시스템의 첨단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은 엘레나에게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 또한 놀라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며 어디서든 쉽게 결제가 가능했죠. 공항과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리하다니 하지만 은행 업무는 다를 거야. 서류와 기다림의 연속이겠지. 그녀는 여전히 한국 생활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한국 지점에서의 첫 출근은 엘레나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 지점에 출근했습니다. 한국 지점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눈앞에서 본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은행 내부가 조용했습니다. 독일의 은행에서는 대기실에 고객들로 가득 차 있고 기다림을 견디다 못한 고객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마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대기실에 의자가 몇 개밖에 없었고
고객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엘레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직원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죠? 고객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은행 업무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은행에 직접 오는 고객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엘레나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앱으로 모든 걸 한다고요? 그럼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요? 송금이나 대출 같은 일은 당연히 은행에 와야 안전하잖아요. 미나는 그녀에게 핸드폰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은 여기서 통장 조회, 송금, 대출 신청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은행에 오는 고객들은 주로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연령층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엘레나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모바일 뱅킹이 있긴 하지만 고객들이 여전히 직접 은행에 오는 걸 선호해요. 디지털 시스템만으로 이런 효율성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한국은행 지점에서 엘레나가 또 한 번 놀란 것은 상담 창구에 설치된 대형 터치스크린 모니터였습니다. 고객과 직원이 서로 문서나 종이를 주고받는 대신 모든 것이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레나는 상담 창구에서 한 고객의 업무 과정을 지켜보다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터치스크린은 뭘 하는 거예요? 고객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네요. 미나는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말하면 직원이 모니터에 필요한 양식을 띄워요. 고객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디지털 서명을 하면 끝이죠. 별도의 서류 출력이나 인감 도장은 필요 없어요. 모든 정보가 전산에 안전하게 저장되니까요. 엘레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종이 문서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종이 문서보다 안전하죠. 분실 위험도 없고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엘레나는 하루 종일 한국 지점의 업무를 지켜보며 독일 은행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하며 직원과 상담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엘레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분명 혁신적이었지만 그것을 독일에 적용하려면 극복해야 할 문화적 장벽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 엘레나는 미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면 저항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미나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디지털화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엘레나는 미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기술도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 독일에서는 기술을 도입하는 데만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걸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날 밤, 엘레나는 숙소로 돌아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단순히 기술로 앞서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런 점을 독일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 은행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사건들이 그녀의 생각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지 말입니다. 다음 날, 엘레나는 한국은행 지점의 고객 응대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객이 터치스크린을 사용해 송금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고객이 상담 창구에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10만 원 송금 부탁드려요. 직원은 간단히 고객 정보를 확인한 뒤 터치스크린에 송금 양식을 띄웠고 고객은 서류 한 장 작성하지 않고 화면에 몇 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단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엘레나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송금이 끝나다니 이건 정말 놀랍네요. 독일에서는 송금을 요청하면 최소 15분은 걸리거든요.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것을 직원이 입력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말하면 직원은 바로 시스템에서 양식을 불러오고 고객이 디지털 서명을 하면 끝이에요. 덕분에 대기 시간도 거의 없죠. 엘레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수기로 작성된 서류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날 오후 미나는 엘레나를 데리고 은행에 현금 없는 지점을 소개했습니다. 엘레나는 지점에 들어서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 내부에는 ATM 기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ATM도 없어요. 고객들이 현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하죠? 미나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결제는 카드나 간편 결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고객이 현금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앱에서 현금 인출을 신청하면 지정된 편의점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엘레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중요해요. 심지어 대형 매장에서도 현금만 받는 곳도 많거든요. ATM 없는 은행이라니 독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결제가 워낙 발달해서 현금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전통시장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엘레나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엘레나는 한국은행의 고객 관리 방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CRM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지켜보게 되었죠. 한 직원이 엘레나에게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의 소비 패턴과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각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 고객은 최근 자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게 좋겠죠. 엘레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고객이 은행에 와서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먼저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필요를 미리 예측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 신뢰가 높아지고 은행의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엘레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은행에 찾아와야 비로소 상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고객들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어. 하지만 독일에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날 밤, 엘레나는 숙소에서 한국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은행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람 중심의 금융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고 고객의 필요를 미리 예측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델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를 도입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쓰며 자신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경험이 단순히 업무 학습을 넘어 자신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디지털 시스템이 낯설지만 이 시스템 뒤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철학이 점점 더 이해되기 시작했어.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엘레나는 앞으로 자신이 마주하게 될 더 큰 변화와 도전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는 미나와 함께 고객이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 비대면 상담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화, 화상회의, 그리고 은행 앱을 통해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상담 직원이 화상 상담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엘레나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고객은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하며 고객의 정보를 확인한 뒤 고객에게 앱에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고객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주소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엘레나는 이 장면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주소 변경을 이렇게 간단히 한다고요? 독일에서는 고객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고 며칠을 기다려야만 처리되는데요.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 오지 않아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요즘 고객들은 바쁘기 때문에 은행에 올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랍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니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고객들이 훨씬 편리하게 느낄 텐데. 며칠 후 엘레나는 한국 지점에서 운영하는 AI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CRM 팀에서는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엘레나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소비 패턴, 소득, 그리고 투자 성향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해요. 예를 들어, 이 고객은 최근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축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적금 상품을 추천하면 좋겠죠. 엘레나는 데이터 화면을 유심히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고객이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먼저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니. 독일에서는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는 은행이 먼저 움직이네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고객이 찾아오는 은행보다 먼저 찾아가는 은행을 지향해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고 필요한 솔루션을 미리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엘레나는 이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고객 중심의 경험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니. 우리 독일 은행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야.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년 고객이 은행 앱 사용법을 몰라 불만을 제기하러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은행은 너무 복잡합니다. 앱 사용법을 모르겠고 상담원과 직접 얘기하려고 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요. 엘레나는 이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속도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고객을 차분히 안내하며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미나는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이 기술에 익숙한 건 아니에요.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은 여전히 은행에 직접 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어요. 엘레나는 이 말을 곱씹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합한 건 아니야. 결국 중요한 건 기술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구나. 그날 밤, 엘레나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디지털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 시스템 뒤에는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이 있어. 우리 독일에서도 기술을 도입할 때 사람들의 신뢰와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해. 엘레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독일에서도 실현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독일에서도 사람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엘레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더 큰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엘레나는 한국 지점의 고객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CRM 팀의 일일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 팀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 추천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한 직원이 엘레나를 고객 상담 데이터가 표시된 대형 스크린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금융 상품이 적합한지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직원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고객은 최근에 큰 금액의 예금을 한 번에 입금했죠.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이 자산 관리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AI가 고수익 투자 상품을 추천하도록 설정한 겁니다. 엘레나는 관심 깊게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시스템이 추천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나요? 직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최종적으로 고객과 상담하며 신뢰를 쌓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땐 우리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죠. 이 말을 들은 엘레나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구나. 독일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접근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날 오후, 엘레나는 미나와 함께 비대면 상담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고객 응대를 체험해 보게 되었죠. 한 고객이 화상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 카드가 해외 결제가 되지 않아요. 급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앱에서 제한을 풀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엘레나는 미나의 도움을 받아 고객의 데이터를 조회한 뒤 카드 설정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고객이 답답해하며 불만을 토로하자 엘레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다니. 기술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미나는 차분히 고객의 말을 받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후에는 앱에서 더 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보내드릴게요. 고객은 미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엘레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기술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야. 기술이 모든 걸 대신하지 않고 결국 사람의 역할을 보완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며칠 뒤, 엘레나는 비대면 상담팀의 안내를 받아 직접 고객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적응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상담 중 한 중년 고객이 화상 통화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대출 상품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엘레나는 AI 시스템의 추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몇 가지 옵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이 특정 조건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대출 상품은 왜 이자가 이렇게 높은가요? 다른 옵션은 없는 건가요? 엘레나는 고객의 모든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었지만 침착하게 미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추가 설명을 도와주며 고객을 안심시켰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엘레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미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AI 시스템이 훌륭해도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처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디지털 시스템만 믿고 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엘레나.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죠. 기술과 사람이 협력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요. 엘레나는 미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균형을 맞춘다면 디지털화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엘레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조금씩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인간적인 접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엘레나는 독일에서도 사람과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독일에서도 실현해 볼 거야.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어느 날
엘레나는 한국 지점에서 직접 고객 응대를 배우던 중 한 젊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고객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체를 요청했는데 돈이 사라졌어요. 앱에서는 완료되었다고 뜨는데 받는 사람 계좌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엘레나는 당황했지만 미나와 함께 고객의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고 금액은 고객의 계좌에 여전히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풀어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정말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고객의 물음에 엘레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강점에 감탄하던 그녀는 그것이 고객에게 불안과 의심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미나는 고객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보고하겠습니다. 고객이 떠난 뒤 엘레나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시스템도 고객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니 의외예요. 디지털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문제가 생기면 고객은 결국 사람에게 기대게 돼요. 우리가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며칠 뒤 엘레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다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면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뜬 것이죠. 엘레나, 외국인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현지 고객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죠. 미나의 설명을 들으며 엘레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디지털화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녀는 독일에서도 외국인 고객들이 직면했던 유사한 문제들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느리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더 나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정말로 완전한 걸까?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엘레나는 디지털 시스템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술의 혁신에 감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숙소에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편리함을 주지만 고객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야. 독일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도 고려해야 해. 그날 이후 엘레나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가진 단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고객의 신뢰와 불편함을 해결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나,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왜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특히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디지털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객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도움으로 보완하려고 해요. 미나의 말은 엘레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겠지. 며칠 후 엘레나는 한국 지점에서 진행 중인 한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령층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의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모바일 뱅킹 사용법과 간편 결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레나는 프로그램 강의 중에 한 할머니가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누르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은행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강사는 친절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수로 잘못 누르셔도 돈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강사가 할머니에게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자 할머니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번 배우니까 생각보다 쉬운 거네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엘레나는 미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고객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죠. 은행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삶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해요. 엘레나는 이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지. 그날 오후, 엘레나는 비대면 상담팀에서 처음으로 독립적인 고객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객은 독일로 여행을 준비 중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중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여행 중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엘레나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빠르게 검색하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카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하지만 여행 전 사전에 등록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 앱의 24시간 고객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엘레나는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 시스템에 적응해가고 있구나. 이 경험을 독일로 가져간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엘레나는 디지털 혁신 뒤에 숨겨진 깊은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야 해.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남은 한 달 동안 엘레나는 한국에서 다양한 고객 서비스 현장을 체험하며 더 깊이 배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매료된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 중심의 철학을 독일에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내가 배운 것을 독일에서 실현해낸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 거야. 3개월간의 파견이 끝나는 날, 엘레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독일로 가져갈 선물들, 그리고 마음에는 한국에서 배운 수많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엘레나를 공항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한국에서의 시간이 당신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요. 독일로 돌아가서도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엘레나는 미나를 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나,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과 이곳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독일에 가서도 꼭 당신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엘레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독일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독일로 돌아온 엘레나는 곧바로 회사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철학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편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독일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엘레나는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디지털 혁신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우리도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상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합니다.
엘레나의 열정적인 발표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보고서는 곧 회사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몇 달 후 엘레나는 회사에서 디지털 혁신팀의 팀장으로 승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고객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엘레나는 한 고객이 은행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칭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야. 나도 누군가의 삶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어느 날 엘레나는 한국에 있는 미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나, 안녕하세요. 독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고객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미나로부터 온 답장은 짧지만 따뜻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성공했다니 너무 기뻐요. 한국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엘레나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웠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배운 것을 더 널리 전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에서 실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